안녕하세요. 미래이터 연구원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급인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범위와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였고, 이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정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도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언제이며 이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개념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의 해설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인의 사업장 밖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시설이나 주요 설비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 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주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수급인이 스스로 작업 장소나 시설, 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시설, 설비 및 장비에 대하여 시설 변경 및 안전장치 설치 해체를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수급인이 임의로 결정하여 실행할 수 있는 경우 등은 도급인의 실질적인 지배관리 영역 밖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급인이 지정하거나 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이며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급인은 어떻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선 유해위험 요인 확인과 개선을 위해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수급인의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진행 시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사자 의견 수렴과 관련해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반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해 이행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이행 여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만일 반기 1회 이상의 협의체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종사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게 하고 해당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를 반기 1회 이상 도급인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의 실시 점검을 위해서는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유해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반기 1회 이상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여 실시되지 않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을 위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교육 실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여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도급인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수급인은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에 따른 조치와 훈련 실시 사실에 관한 자료를 도급인에게 제출 보고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수급인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여 만일 충분한 의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 수급인이 인력 배치와 예산의 추가 편성 집행을 하게끔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의무 이행 관련 점검 결과를 제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또한 도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하여 도급관계를 정비할 필요성도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은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 비용에 관한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마련한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적용되는지 반기 1회 이상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도급계약서 작성 시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의 주요 권리 의무 내용들을 정리해서 해당 내용들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수급인이 지도록 설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급계약서 작성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별도의 장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시설이나 설비를 대여하여 도급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설 설비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관한 조항도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약의 해제, 계약의 갱신, 재하도급 관련 규정에서는 수급업체 또는 하수급업체의 적격 수급업체 평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책임 범위와 의무 이행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